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봄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자, 이럴 때 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또 TV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장님께서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이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미니 강의에서는 이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건지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지난주에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되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지난주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좀 지난주 강의를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저번 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내가 보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잘 낫지 않을 때 턱관절 치료를 해서 그 낫지 않던 증상이 해결되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거울 봤을 때 좌우의 얼굴이 비대칭이신 분들, 눈, 코, 귀, 입, 좌우 얼굴의 턱선, 코가 휘거나 이런 비대칭이 얼굴에 나타나신 분들이 턱관절 치료했을 때 좋아질 수가 있는 분들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열이 좋지 않거나 덧니가 심하게 있는 분들, 턱관절의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구강 구조가 치열이 복잡하고 덧니가 심한 분들은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해결되지 않던 증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온 주걱턱 형태, 네. 또는 아래턱이 오히려 반대로 안으로 밀려 들어간 무턱 형태, 또는 윗입술이나 인중, 앞 이빨이 돌출된, 구강 주변이 돌출된 형태의 경우에 이제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번째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거나 타격을 받고 어떤 물건이 떨어지거나 해서 머리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증상이 있을 때 턱관절 치료하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이 특징에 대해서 쭉 효과적일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봤는데요.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는 구체적 질환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병명, 어떤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턱관절 치료를 한번 해보셔야 할까요? 네. 그 턱관절 치료,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주는 FCST 요법인데요. 이 턱관절 균형을 조절하는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턱의 균형을 조절해 주니까 턱이 아프신 분들이 적응 증상이 됩니다. 네. 턱이 안 좋으니까 턱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턱관절의 디스크 양쪽 균형을 맞추니까 턱의 통증이 해결되는 건데, 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죠. 턱을 이제 벌렸을 때 소리가 나거나 네. 짤깍짤깍 찌그덕 아니면 찢어지는 아주 심한 소리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을 벌릴 때 잘 벌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입을 쫙 벌어져야 되는데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네. 본인의 둘째, 셋째, 넷째 이 세 손가락을 수직으로 세워서 붙인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 네. 이게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을 벌릴 때 지그재그로 벌어지는 분들, 입을 벌릴 때 통증을 느끼신 분들이 턱관절 균형이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턱관절하고 턱관절 이 주변, 귀 주변이나 귀 밑에, 그 다음에 턱선, 네. 머리 쪽, 이쪽 턱하고 연결된 안면 두 개, 목 주변, 귀 뒤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턱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신 경우도 있고, 이 얼굴 부위, 3차 신경통이라고 있는데, 얼굴 안면 부위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아주 이 통증이 대단한 통증입니다. 이 치과나 신경과 치료 여러 군데서 치료를 해봐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3차 신경통이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3차 신경통을 이 FCST요법, 기능적 뇌척추요법으로 턱의 균형을 조절해주면은 간단하게 좋아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10년 넘게 3차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치과 신경과를 전전하시다가 턱관절 균형학 FCST요법을 통해서 몇 주 만에 그냥 90% 이상 해결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 자체가 아프거나 턱관절 주변 귀 뒤, 머리, 목 뒤가 아프신 분들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편두통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두통, 편두통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두통량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통약을 아주 상습적으로 복용하시는 여성분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열알 넘게 한 번에 네. 복용하신 분도 봤었는데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축두골의 위치가 이상적인 위치로 가면서 두개골 위치가 재정렬되면서 편두통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얼굴에서 턱관절에 가까운 부위, 연관 부위, 머리, 귀 뒤, 목 뒤, 얼굴 전체 이렇게 두 개의 안면 부위로 통증이 나타난 경우에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턱관절에는 귀, 얼굴 전체, 머리 퍼져나가는 3차 신경 그리고 각종 혈관과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얼굴과 머리 쪽에서 증상을 해결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키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문을 아무리 잘 열리지 않을 때 열고 뜯어봐도 억지로 열면 안 됩니다. 그냥 키를 정확히 꽂아서 그 해당하는 열쇠 구멍에 정확히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문은 부드럽게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치거든요. 이 턱관절이 얼굴, 머리, 목 이 두 개의 안면 경추 부위에서 열쇠 구멍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턱관절 통증이 이런 열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쇠를 맞춰주면은 증상이 좋아진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턱관절 주변에 위치한 턱, 얼굴, 머리까지 이걸 해결하는 열쇠는 역시 턱관절이네요. 네. 자, 원장님 또 어떤 질환들이 턱관절 치료에 많은 도움이 또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뇌를 치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턱관절 질환뿐만 아니고 뇌신경계 질환 치료에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로서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뇌와 관련된 질환, 뇌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은 기존의 의학 한의학계에서는 잘 치료가 되지 않았던 아주 난치성 질환들이 이제 많이 해당을 합니다. 먼저 사경증이라고 해서 목이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간혹은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머리를 흔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자꾸 좌우로 흔드시는 분들. 그 신경과나 그런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보톡스 요법이나 이렇게 신경치료, 약물 복용을 하는데 잠시 괜찮았다가 자꾸 재발되고 반복된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이 턱관절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주면 뇌의 신경계가 안정이 돼요. 뇌 신경계, 뇌의 구조와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사경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뇌로 들어가는 뇌 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그에 따라서 난치성 질환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이 사경증이 턱관절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턱관절 치료에 또 다른 어떤 효과적인 뇌신경계 질환이 있을까요? 예, 사경증 말고 이제 틱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네. 어린이들도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까지 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의 일부 근육들이 움직이거나 경련을 하거나 떨거나 아니면 눈, 코, 귀 찡긋거리는 거예요. 자꾸 네. 반복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틱 증상이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은 음성틱이라고 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내가 소리를 내려고 한 게 아닌데 소리를 자꾸 지르거나 신음소리, 비명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성틱인데 이런 틱 증상에 턱관절 치료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네. 마찬가지로 뇌로 올라가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고 경추 1, 2번이 아탈구된 거를 정상 회복시키기 때문에 뇌가 안정이 되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심하게 나타나는 뚜렛 증후군이라는 증상도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네. 틱장애 또 뚜렛장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뇌질환을 치료하기 때문에 많이 정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뇌 관련 질환이 있을까요? 네. 예로부터 이 뇌의 질환은 한방에서 풍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풍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데 네. 머리에 혈관이 막히거나 뇌 출혈이 생기면 이제 뇌졸중이라고 해서 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한방에서 풍이라고 할 때는 이런 뇌졸중 같은 중풍만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머리 쪽에 증상이 나타날 때 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 이상에 나타난 증상 일종의 머리 위의 모든 증후군을 풍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증상이 있죠. 혈압이 올라가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눈이 빡빡해지는 이런 고혈압 증상도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고혈압이 의외로 약을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고혈압 양약을 먹어도 혈압이 자꾸 안 내려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클리닉에 오셔서 치료하신 분들 보면은 고혈압을 목적으로 와서 치료하신 게 아닌데 뒷목 어깨 통증이나 다른 턱관절 통증으로 와서 치료하신 분들인데 혈압약을 먹고 있던 분들이 혈압이 160, 170까지 나오시다가 네. 양약을 먹는데도요. 근데 턱관절 치료를 하니까 120, 110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혈압 치료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턱관절 치료를 해주니까 머리와 몸통의 통로가 뚫리니까 네. 혈압이 저절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고혈압이 중요한 이유는 고혈압이 오래되면은 중풍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는 것은 40대 이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 이 중풍은 한번 오면은 몸에 장애가 남기 때문에 심하면 언어 장애가 남고 반신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오면은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예. 반드시 예방을 잘해야 되는데 고혈압을 낮춰주니까 풍을 치료해준다는 개념이 되고요. 풍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중풍을 예방하는 것이 턱관절 치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집안 내력에 부모님들이나 선조 때에서 중풍이 있으셨던 집안은 네. 후대에서도 중풍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이렇게 풍에 해당하는 증상들, 고혈압이나 중풍, 그다음에 얼굴이 벌거신 분들도 있고요. 눈이 빡빡하신 분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부분 탈모, 원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도 일종의 풍으로 봅니다. 네. 이런 경우도 턱관절 치료를 하고 나서 머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가.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신 분들, 뇌에서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피로감이 덜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극심했던 피로감이 좀 덜해지는 겁니다. 밤에 야간에 자는 동안에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이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런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도 네. 한 번 더 이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턱관절 치료를 통하면 잘 치료가 되는 질환들에 대해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도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상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